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예. 어떻게 부동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부동산의 변화는 이제 여기가 덕정이잖아요. 예.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돈을 많이 쌓아갖고 온다고. 예, 많이들은 돈을 가지고 오시는데 솔직히 물건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매까지 이어져 가지고 사가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매물이 없다고 하시면 상가, 토지, 예. 아파트 할 거 없이 다 없는 거예요? 예, 다 똑같죠. 여기 있는 분들이랑 그분들이나 이거 사서 내가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물건들이 실질적으로는 없고, 말도 안 되게 이제 비싼 물건들만 남아 있는 거죠.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현재 시세에 대비해서 비싸더라도 가감하게 투자를 지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좋은 위치, 당장은 비싸더라도 볼 수 있는데, 좋은 위치의 땅들 같은 경우가 파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대부분 토지하시는 분들 자체가 재정적으로 여유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들이 팔 이유가 특별치 않으면 매물을 안 내니까 매물이 드물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언을 드린다면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가감하게 베팅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좋은 매물이다 판단을 하면 빠르게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숙고해가지고 결정을 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솔직히 많거든요. 거래를 하시다가 좋은 물건을 많이 놓치는 이유가 본인 입맛에 맞게 가격을 너무 금액을 낮추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는데, 모든 거는 당장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감안해서 이 정도 가져가면 얼마를 벌 수 있겠다 판단이 서시면은 그 선에서는 가감하게 베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거래가액이 12억 원짜리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토지주가 12억이 마지노선이었고요. 금액을 거래를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낮춰가지고 12억이었고, 이분은 현장에서도 1000만 원을 낮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토지주가 당연히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거래를 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토지주가 그 이후에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2억 원을 더 비싸게 받아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하신 분은 단돈 그 1000만 원 때문에 매달리다가 2억 원 가까운 돈을 포기하게 된 꼴이에요. 소장님 입장에서 소자본은 얼마가 소자본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1억 원 이상이죠. 최근 2년에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2년 전 이전에는 1억 원 미만 4천, 5천으로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2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오르니까 시드머니 자체도 실질적으로 오를 수뿐이 없고, 솔직히 1억 원의 획도 찾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1억 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지 나머지는 대출을 끼고 또 살 수 예, 있는. 저희가 할 만한 거를 한번 조금이라도 찾아봐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출을 네. 미포함한 상태에서 내 주머니에 1억이 있어야 된다. 예. 아파트도 그러니까 최근 2년 사이에 오른 아파트 집값을 보면, 여기 양주에도 이제 5억 원 미만의 신축년도 10년 이내의 아파트 기준으로 따지면은 5억 미만의 아파트는 없어요. 저희 사무실 바로 가까이 있는 서희 아파트가 근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인데, 거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34평 기준에서 아파트 가격이 6억 5천 선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6억 5천짜리 아파트를 일반인들이 매입을 하시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30%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이런 것도 시세가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공략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억에서 5억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돈이 적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3억에서 5억 정도 돼도 매물을 투자할 만한 매물이 극히 드무니까요. 그리고 토지는 100평, 200평 이렇게 작은 땅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어요. 상업지구 같은 데선 100평, 200평 같은 경우를 살려고 그러면 몇십억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외곽지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장, 창고 부지 저렴한 땅 찾으려고 그래도 대부분 땅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한 1000평? 이 정도 단위 이상에서 내놓기 때문에 땅 가격을 대출 제외한 금액으로 얘기해드리면은 5억, 6억짜리 땅들이 실질적으로 드물어요. 단순 토지 단가로만 따져도요. 그러면 그 3에서 5억으로 볼 수 있는, 예. 투자를 할 수 있는 땅을 오늘 한 군데라도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가능해요.
요즘에 예.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예. 좋다고 하다 보니까 예. 뭐 거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근 2년 동안은 아파트나 주택으로 시세 차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각종 규제랑 대출이 묶이면서 거래가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부동산 중에 아파트나 이런 주택 쪽이 거래량이 드문 것 뿐이고요. 나머지 이제 토지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요는 아직도 많이 있고요. 상승할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땅들은 다들 많이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사용할 부지 아니면은 본인이 계속 들어와서 임차로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는 지속적으로 필요를 해요. 실제로 경제 활동이 있는 인구가 있는 이상은 부동산은 계속 필요로 할 수뿐이 없어요. 주택은 수익성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가 상승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래량이 활발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공장 제조 부지는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창고 시설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물류창고, 물류센터, 택배터미널 해가지고 거기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할 수뿐이 없어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이 이커머스 시장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IC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조 창고가 많이 지금 수요가 필요로 해요. 기업들의 포커스가 물류 비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도 있어요. 물류 비용을 빠르게 줄여야지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있는 부지들은 여전히 수요가 계속 필요로 해요. 머리가 되게 예쁘신데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근처에서 하셨나요? 아, 예, 이거는 옥정동에 있는 브림 헤어샵에서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임신을 못 하나요? 불임. 이번에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예. 어떻게 부동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주택 쪽 방향에서 있을 거고요. 이전 정권이 실패하게 된 거는 이 주택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서민들이 대다수가 수요이기 때문에요. 주택 정책에서는 손을 많이 볼 거지만은 토지, 공장, 창고 이런 쪽 분야에서 개발해야 되는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개발 제한을 많이 풀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예. 이미 문정부에서도 그런 쪽은 많이 개발을 허가를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요. 개발이 가능한 땅들이 인허가가 진행이 돼 있고 인허가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윤정부가 열어주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예. 아까 보여주시기로 했던 창고랑 소자본으로 가능한 곳. 예. 뭐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예, 알았어요. 3시까지 들어오면 되지. 예. 땅 두 군데 가죠, 두 군데.